오늘은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주제 고르기가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요즘 시장이 참 네. 알듯하면서 모를 듯하면서 여전히 좀 체감 지수로는 그렇죠. 힘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냥 뭐 투자자분들 다 비슷하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뭐 그냥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재미는 없는 이런 지지부진한 장이 네. 조금 더는 이어질 것 같지만 이런 시간이 저는 시장이 건강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런 시장을 좀 겪다 보면 결국 주도주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그러고 나다 보면 우리 계좌에도 조금 더 긍정적인 네. 일들이 많은 좋은 일들이 앞으로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차장님과 함께 공부해볼 마켓세븐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게임주 좀 쉴 때 우리가 담아야 하나. 근데 뭐 네. 지금 완전히 쉰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게 12월 들어서 쉬는 듯 했는데 이번 주 들어서 또 조금씩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와줘서 어제 증권사들이 게임과 관련된 리포트를 굉장히 많이 내놓더라고요. 네. 다시 상승 구간에 접어드는 걸까요? 자, 지금 게임주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잘 먹히지 않아요. 반도체도 그렇잖아요. 소부장도 좋다는 얘기를 6개월 내내 했는데 사실은 손해는 아니지만 조금 그 기대에는 못 미치는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수 자체는 떨어지기에는 조금 말이 안 되는 지수이고 네. 올라가자니 명분이 조금 부족한,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섹터들의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장입니다. 그중에 한 자리를 확실하게 차지할 수 있는 것이 NFT와 게임주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가장 기본적인 건 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다들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고점 대비해서 30% 빠지고 61선에 부딪히면 기술적 반등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주도를 강하게 시장에서 강했었던 섹터라고 한다면 말이죠. 지금 게임주들이 다 그래요. NFT 관련된 주들이 고점 대비해서 30%에서 40% 정도 조정을 주었고, 그리고 61선에 딱 부딪히면서 기계적인 반등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이것이 새로운 주도주냐 아니면 기계적인 반등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확신을 갖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반등의 시그널로서는 아직은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아직은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NFT와 P2E 시장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건 위메이드인 것 같은데 역시나 대장주라고 네. 봐야 되는 거예요? 위메이드가 대장이죠. 일단은 이 앞선 게임주를 여기까지 관심을 갖게 해준 진짜 맏형의 역할을 한 게 네. 위메이드였기 때문이죠. 한 가지 아쉬운 건 우리나라에서 P2E 게임에 대해서 어쨌든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뭐 한 30분 하면은 3,000원 버는데 굳이 이걸 규제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돈을 벌고 싶어서가 목적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규제를 허용해 주다 보면 우리가 좀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좀 빠르게 우리한테 피부에 와닿을 텐데, 제가 예전에 삼국지 구도는 좀 했었거든요. 근데 뭐 이런 스타일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체험을 했었는데, 굳이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접근이 어렵다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런 의구심이 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소득 국가에서는 이게 이제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핸드폰을 8대를 깔아놓고 이렇게 한꺼번에 게임을 돌리면 뭐 하루에도 뭐 어마어마한 수익이 생긴다라고, 저소득 국가에선 그게 이제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하니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열풍적인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석에서 이야기하면 저의 의견은 아닙니다만 게임 좀 100배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하는 것이 아 진짜요? 이제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100배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대장 역할은 위메이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맞다. 그리고 아직까지 주가의 흐름은 위메이드가 가냐 안 가냐라고 이제 시장에서 모든 관심을 여기서 가장 앞선에다 두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많이 올라가 있어 보이는 건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은 NFT라든가 P2E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다음 주자로서 이제 위메이드는 템페가가 나왔으니까 다음 주자로서 본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카카오 게임즈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서 좀 우리가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급이라든가 뭐 주가 위치도 좀 이거는 조금 위메이드를
이제 상대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손이 쉽게 나갈 수 있는 종목이 이제 카카오 게임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펄어비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펄어비스는 일단은 그 도깨비라는 게임이 있잖아요. 제가 잘은 이제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이것이 이제 어쨌든 시장에 대장을 위메이드가 누군가에게 넘겨주려면 새로운 어떤 트리거랑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는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갖고 간다면 새로운 대장이 바뀔 수 있는 지금 바뀐다라는 일이 생긴다라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바뀌는 일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다음번에 누군가라고 할 때 이제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줘야 될 때 펄어비스는 그쪽에서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께서 탑픽으로 보는 종목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위메이드가 지금 대장인 건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위메이드가 썬데이터즈의 인수 자금을 자체 코인인 위믹스를 매각해서 이제 마련한다라는 기사가 어제 또 많이 나왔어요. 저도 뭐 텔레그램과 또 진이 보내줘서 보기는 봤는데 그러면 이제 자체 코인 발행 계획이 있는 게임 회사들이 시장에서 또 큰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타이밍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까지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위메이드는 지금 썬데이토즈를 인수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기업의 방향을 생각을 해야 될 때 이제 베트남 기업인 엑시 인피니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2018년도 베트남 스타트업 회사인데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게임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이 다 여기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 코인 가치가 이제 2019년도에 100억이었는데 지금 40조가 됐더라고요. 4,100억. 아 진짜요? 네. 100억이 40조가 됐으니 이제 게임 회사들이 앞다투어 이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장 빠르게 느낄 수 있는 것이 경매 그리고 이제 게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위메이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제 위메이드가 이제 이런 길로 간다라고 했으니 그리고 이제 위믹스를 통해서 거래를 만들었으니 다음 회사는 어디냐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알고 있죠. 게임빌입니다. 게임빌 이름이 바뀌었죠. 컴투스 홀딩스로 바뀌었는데 이제 코인원 2대 주주가 됐습니다. 지금 지분을 더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블록체인을 통한 게임을 구축을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자기의 길을 가고 있으니 이제 뭐 위메이드뿐만이 아니라 다음 회사는 컴투스가 이쪽에 대해서 컴투스 홀딩스라고 정확하게 명칭을 해야겠죠. 구게임빌입니다. 여기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이제 지주회사로서의 이제 이 시스템을 차곡차곡 만들어가고 있으니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위메이드가 더 간다, 컴투스가 더 간다 이거를 맞추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길을 차곡차곡 잘 가고 있는 것이 컴투스 홀딩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과 결을 좀 점검하는 차원에서 오늘 게임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게임주들이 다시 움직이면서 넵튠이 또 강하게 올라가고는 있는데 저는 네오 위즈 이 종목을 게임주 내에서 한 종목으로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네오 위즈가 4분기부터 신작 출시 랠리가 이제 시작이 되고 관계사와 또 협업을 통해서 P2E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모멘텀이 좀 풍부한 게임주 중에 하나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 네오이즈 주주분들은 다들 고민하실 거예요. 홀딩스는 잘 가는데 왜 네오이즈는 이렇지라는 이제 고민을 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컴투스 홀딩스와 이제 컴투스에 대한 약간의 이격과 이제 네오이즈 주주분들이라고 하시면 지금 좀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네오플라이를 통해서 네오이즈 홀딩스는 지주회사잖아요. 근데 네오플라이를 통해서 이제 그 코인 시장에 대한 밸류를 먼저 우선적으로 받은 것이 저는 네오이즈 홀딩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지금은 코인으로서 코인 시장의 가치를 먼저 밸류를 받았지만 결국은 이것을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고 게임 시장 안에서 무언가 가치 창출을 해야 되니 후발주자로 네오이즈가 갈 것이다 라고는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네오이즈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보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근데 주가라는 것은 솔직히 그렇지가 않아요. 가는 놈이 더 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냉정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네오이즈랑 네오이즈 홀딩스를 반반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이라도 네오이즈만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한 30%는 네오이즈 홀딩스도, 왜냐하면 코인 시장에 대한 밸류를 더 주고 싶어하는 시장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아쉬움에 대해서 네오이즈가 뒤따라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식이라는 것은 꼭 가는 놈이 더 가기 때문에 코인 자산에 대한 밸류를 시장에서 더 주고 싶어하기 때문에 한 30% 정도만이라도 네오이즈 홀딩스를 함께 갖고 있는 전략도 조금 필요한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지분을 홀딩스가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먼저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으로 이제 네오위즈가 또 따라가는 흐름을 그렇죠. 예상해 그리고 볼 이제 수 있다. 내년부터는 이제 네오이즈에서 이제 이 코인 시장을 통한 게임이 이제 출시를 네. 앞두고 있거든요. 이제 네. 네오이즈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이제 P2E 게임으로 크립토 골프 임팩트 뭐 이런 게임을 내년 3월에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골프 네. 게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것이 P2E 게임이라고 하니 좀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는 시점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내년에 텐베거가 나올 수 있는 섹터가 게임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최근에 또 상당히 많은 것 네. 같고 NH투자증권 안재민 애널리스트가 어제 리포트를 내놨는데 게임주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뭐 지금 상승 나오지도 않았다. 이런 제목으로 리포트를 썼더라고요. 큰 그림으로 봐야 할 게임주 토픽. 뭐 살짝 힌트를 주시긴 하셨는데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네, 주시죠. 컴투스입니다. 음. 게임주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이런 말 나오면 저 듣지도 않거든요. 네. 뭔 소리야, 이막 네. 올라왔는데. 근데 일부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유메이드만 너무 독보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이런 일을 한다면 똑같은 밸류를 줘야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고, 시장이 아직은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한 자리 역할을 게임주들이 톡톡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컴투스 말씀드리면 코인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컴투스 홀딩스가. 이것을 이용한 게임들이 앞으로 출시가 될 텐데, 컴투스가 한 일 중에 하나가 미국의 블록체인 회사를 하나 지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단순 지분 목적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데 그 회사가 이런 어떤 그 캔디 디지털이라고 해가지고 NFT 기반한 어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러면 이제 컴투스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뚜렷하게 좀 보여지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캔디 디지털이라는 회사가 그 디지털 스포츠 카드라고 해가지고 미국 메이저리그 이것에 대한 그 특허권을 갖고 있어요. 얘네가 독점권을 갖고 있어서 컴투스 프로야구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면 메이저리그를 통해서 NFT 기반으로 한 어떤 이것을 할 때 메이저리그 야구 게임을 무언가 여러분 다 상상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P2E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PT가 되든 안 되든 이것을 확대겠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뚜렷한 선을 갖고 확실하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잘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선을 갖고 나가는 기업이 컴투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컴투스 홀딩스가 좋았을 때 후발주자로서 지금 네오이즈 홀딩스만 좋았고 네오이즈가 이제부터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뷰를 보는 것처럼 컴투스가 이제부터는 좀 이 자리는 많이 올랐다라는 것에서도 한 발자국 좀 물러서 있는, 좀 많이 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투스는 지금부터 이런 시장 상황에서 좀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 시청자분이 컴투스는 제2의 위메이드다. 뭐 이렇게 네, 표현을 저도 그런 표현에 조금 이렇게 좀 돌려 말했다. 순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생각하시면 될 거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2월 들어서 게임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 최근에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서 우리가 이럴 때 또 어떤 종목을 큰 그림으로 담아가야 할지 차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